유지인트는 공작기계 한 분류인 머시닝 센터 등 금속 절삭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머시닝 센터를 대중, 소형으로 나눴을 때 소형급을 전문으로 제작하는데요. 소형 머시닝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은 이러한 머시닝 센터와 유닛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유닛은 중국 공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동 공구 교환 장치와 스핀들 등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 제품을 중국, 북남미 등 목표 시장별로 환경을 분석해 각 국가 고객의 니즈별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지인트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계속 갔네요. 처음입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그러네요. 요즘 계속 매수 드셨는데. 매수를 들었는데 이것도 매수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가 네. 의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어서, 매도를 이제 했습니다. 네. 눈빛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 유지인트라는 종목은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밌는 종목이 될 거예요. 재밌는 종목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고. 네. 맞아요. DBS님 말처럼 이게 뭐 최근 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저도 조금 의문성이 들긴 해요. 그래요. 들긴 하는데. 자, 일단 유지인트라는 종목 자체가 뭐 공작기계 한 분류인 이제 머시닝 센터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뭐 이런 것들 제작하는 금속 절삭기 이런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거 관련 사진을 제가 들고 오려 하다가 뭐 사진을 들고 와도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집어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일단은 뭐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 유지인트 이거 그러니까 공작 기계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금속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쵸. 시계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큰 분류로 친다라고 하면은 뭐 항공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 금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는 데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절단해주고 이제 맞춤대로 맞춰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공작 기계의 한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유지인트는 아까 이 앞에도 깔아주셨지만 소형을 전문으로 하는 네. 국내에서 이제 1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지인트가 상장이 되었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컸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너무나도 밝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1,000원대에 아마 자리 잡고 있는데 그쵸. 그 당시에 주가는 한 6,000에서 7,000원. 그래요? 그래도 지금 대비 한 6배 정도는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주가를 기록했을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성장성도 있었고요. 그때 뭐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한몫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그 당시 막 그 활발하게 나왔을 때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케이스예요. 이 스마트폰이 아, 한번 떨어지게 그쵸.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스마트폰 값 이상의 거의 액정변비라든지 그런 게 들었잖아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케이스 부분에서 정말 민감했는데 그쵸. 이때 그 나왔던 게 메탈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탈 케이스를 이 유진트가 만들었고요. 그래요? 만들었고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 수혜를 받고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든지 애플에서도 이 메탈 케이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네. 폭발적 수혜 받았는데 뭐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메탈 케이스 이런 게 좀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어디 길거리 나간다고 하면은 핸드폰을 샀을 때 꼭 필요로 하는 게 케이스예요. 그렇죠. 저도 뭐 핸드폰을 사면요 케이스는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에 대한 사업은 좀 지금 뭐 죽은 건 아니지만 그쵸. 이 유지인트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면은 어제 제가 가져왔던 이 정상회각이라는 종목은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핸드폰 케이스는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아. 너무나 낮다 보니까 그냥 당장의 수치 제가 그냥 조금만 투자해서 만들어도 아마 진출할 수 있을 거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낮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부분도 좀 많이 죽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적으로서 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부분에서는 좀 별로 좋게 안 보고 있는데 네. 이 유지인트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말했잖아요. 누군가의 흔적을 꼭 찾아서 매개를 한다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유지인트가 과거에 6,000원, 7,000원대 나갔을 때 삼자배정을 때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삼자배정 단가에 7,780원에 이제 발행가를 받아요. 네. 저 당시 액면가가 5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별로 안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저 금액이 한 50억 정도예요. 최근에 이제 11월 3일 이제 저번 달이죠?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지만 이 50억을 처분하기에는 지금 주가가 1,000원대 있습니다. 1,000원대 있고요. 그럼 최근에 이게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액면 병합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네. 좀 주가 발행가라든지 주식수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일단은 유지인트가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3자 배정 이후에 한번 조정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발행가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절될 수 있는데, 네. 또 다시 보면은 참 재밌어요. 다시 한번 액면 병합을 하면서 100원에 있던 액면가를 500원 다시 올려버려요. 그럼 아까 3자 배정 단가가 500원에 7,700원이 단가는 결국 변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당장에 올려야 되냐? 사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결국 50억을 위해서 지금 주가를 7배를 올린다라는 거는 정말 무리가 있는 행동이에요. 네.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를 봤을 때, 네. 다음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유지인트 기업이 3자 배정을 또 때립니다. 3자를 또 때리는데 이제 보시면은 1월 4일에 납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정정국시잖아요. 네. 그 앞에도 보면은 한 10번 가까이 계속해서 정정이 됐어요. 이 정정이 뭐냐면은 네. 납입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발행가액이 2,500원이잖아요. 네. 2,500원이라는 거는 지금 주가가 1,400원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2,500 발행가의 3자 배정을 얘네가 150억을 한다. 그럼 나는 150억 투자하자마자 주가를 반토막 먹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거는 보통 개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자 배정을 하기로 했던 이 주체가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계속 주가가 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내가 네. 굳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자마자 마이너스 볼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럼 이 유진트랑 기업 쪽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궁한 상황일 때 3자 배정 했어요. 결국엔 저걸 납입을 받으려면은 얘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발행가 위로 주가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일단은 투자를 하더라도 바로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네. 향후 미래 가치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당장 유진트가 발행가를 올리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 그제 3자 배정 받았을 때 7,000원대 물려있거든요. 그럼 유진트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버리면은 그제 3자 배정 받았던 애들 물량을 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또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3자 배정 받았던 애들이 이 7,000원에 물려있는 애들이 당장 올리자니 유진트만 좋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기업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기업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네도 손실을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주가를 올려야 돼요. 또 얘네도 이 유지인트라는 기업도 3자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럼 결국 목표는 똑같아요. 주가를 네.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두 가지 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지인트라는 종목이 기업적인 미래 가치는 없을지언정 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반드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이 기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 현재 3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유지인트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발행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 한숨을 좀 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한시면 되는데. 네. 얘기한 거 하셨는데? 다 그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네. 말씀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해서 딱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네. 매도의 의지가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네. 우선적으로 해서 이 회사가 2015년도에서 그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화제를 모았던 이제 종목이었어요. 그래요. 그 청량률도 상당히 공모지 총량률도 높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화제를 모았던 왜 네.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이런 이제 겸비가 되면서 화제가 이제 불러일으켰었죠. 네. 그래서도 공모가가 어느 정도 되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1,000원대까지 내려갔었죠. 그쵸. 그죠? 이 회사가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상장이 되고 나서 예,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네, 최대주주가 이제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래요. 예. 상장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머신링 센터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 소형 이제 있죠. 네. 이거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점수를 얼마 정도로 측정했냐면은 나쁜 60점. 회사는 아니에요. 네. 예, 50점짜리 종목이었었는데 나름대로 해서 이 회사가 소형제 머신링 센터가 이제 국내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60점 정도를 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머신링 센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공작 기계인데 기계가 기계를 만든다. 네, 기계가 기계를 만든다. 네. 이 회사가 스마트폰 이제 그 메탈 케이스라든가 또는 자동차 이제 부품이 있죠.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제품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오래 씁니다. 예, 오래 써요.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장비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오래 써요. 그죠? 오래 씁니다. 근데 부품이라든가 소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주 좀. 예, 자주 교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시장님들께서는 항상 있잖아요. 뭐 공작 기기라든가 네. 장비라든가 항상 먼저 장비, 예, 어떤 신장비가 나왔을 때는 제품이 나왔을 제품이 나왔을 때는 장비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라든가 소재 네. 이런 쪽이 장기적인 그런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해서 매력은 있어요. 네. 예, 매력은 있지만은 과연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 관건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논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실적이 어때요?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 올해 3분기 정도에서 대규모 이제 적자가 발생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내수 판매는 급감이 되고 있고 결국엔 이 회사는 해외에 달려 있어요. 예,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 이런 이제 국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인정을 받으면은 해외 쪽에서 이제 뻗어 나가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제품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모조품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국내 이제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밀고 나가면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전환점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면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강태공 전문가의 그 가장 큰 장점이 저가주를 잘 봐요. 정말 저가주.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매수를 했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 사이즈를 봤을 때는 신저가입니다. 신저가를 매매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최근 났던 저점을 만약에 또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동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붉어지고 있는 삼자 네. 배정 있죠. 네. 납입.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서 연기가 됐다가 취소가 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S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지속적인 성장성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러한 신저가 매수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삼자 배정을 계속 연기하는지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